이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 관련해서 전체적인 큰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와 관련되어서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적어 놔 봤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일단 고객 정의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고객에게 뭔가를 보여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거 하나 있죠. 이를테면은 우리 광고를 시청하는 고객이 진짜 우리 고객이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단계는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은 고객 되기 전의 단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디언스. 그죠? 네, 청중이다. 광고 시청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오디언스 중에 모든 오디언스에 내 광고를 다 노출시키는 것이 좋을 거냐? 아니면 내 상품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게 좋을 거냐? 어느 쪽이 좋겠어요?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만. 그게 상식인 거죠? 이 상품마도 다르지 않을까. 왜 똑똑해지려고 하지, 갑자기? 갑자기 똑똑해지려고 그러는데? 네, 맞아요. 네, 상품마다 사실 마케팅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타겟팅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타겟팅보다는 오히려 브로드하게 사람들에게 인지를 넓혀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이야기할 거니까, 오늘 이제 그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고객이 아무 청중에게나 우리 광고를 노출시키기보다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청중에 우리 광고를 노출시키는 게 좋잖아요. 그럼 우리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그 고객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객 프로파일 정리라고 해요. 고객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 혹은 퍼소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페르소나. 페르소나. 자, 이런 고객 정의를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제안서 작업하거나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뭘 또 해야 되냐면, 이제 거점도, 이제 온라인 거점을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 종류의 거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홈페이지가 있을 수 있고, 쇼핑몰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등등등 많다고 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도 하나의 거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만 운영할 것이냐, 두세 개 할 것이냐, 여러 개를 한다고 하면 이 상호 간의 역할 정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 숙제가 되는 거죠. 거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유입되는 경로가 많아지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관리해야 하는 범위가 또 넓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많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 사업자에 맞는 거점 전략을 잘 찾아야 된다.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경험이 좀 많아야 좀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거점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미디어 믹스라는 표현인데요. 온라인 거점도 여러 가지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점에서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활용해야 된다고 했죠. 사실 디지털 마케팅이 미디어 의존도가 매우 높아요.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의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은 바로 매장 자체가 하나의 홍보 수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별하게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만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온라인은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유동인구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렇죠. 보이는 이런 건 그렇죠. 가상의 공간이니까 홈페이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이런 데다 입점을 한 경우는 뭐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미디어라고 가정을 한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 비즈니스는 미디어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미디어를 그냥 하나만 쓸 거냐, 이를테면 네이버에만 광고할 거냐, 유튜브에만 할 거냐, 인스타에만 할 거냐, 그것이 합당하지만은 않다. 미디어가 여러 개 섞여야 한다. 그럼 어떤 식으로 섞여야 할 것이냐. 믹스란 말이 이제 결국 이제 적절하게 조합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미디어를 적절하게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 거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고객의 구매 여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객이 어떻게 내 브랜드를 인지하고 구매 결정까지 하는지
이 여정을 쫙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유튜브에서 인지를 했다가 네이버 와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했다가 다시 블로그 가서 보다가 다시 뭐 또 카페 들어가서 또 뭐 비교하다가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다가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구매 여정을 어느 정도 추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고객의 구매 여정에 접점이 되는 미디어들이 있는 거죠. 그 미디어들에 최대한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켜야 적합한 효율성 높은 그런 이제 미디어 믹스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제약이 있는 거죠. 예산과 관리의 제약.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합한 미디어 믹스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처음 하는 사업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한테 이제 제안서를 요청할 거잖아요. 그럼 광고 대행사가 이 사업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연구를 하지 않는 다음에야 이 사업자의 특성에 맞는 약간 규격화되어 있는 미디어 믹스를 짜줄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보통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죠. 왜냐하면 너무 일반적이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경쟁사들도 다 몰려 있을 거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이지만은 않다. 어쨌든 나에게 적합한 미디어 믹스를 짜는 것은 시간이 꽤나 걸리는 일이고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 자, 메시지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는 감이 좀 옵니까? 메시지 전략? 어떻게 홍보를 할지 그거에 대한 전략을 그렇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온라인 거점에서 미디어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게 있죠. 그게 뭘 작성합니까? 판매할 때 광고 소재. 광고 소재를 작성하잖아요. 네. 그러면 광고 소재를 제작을 해서 우리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데 그럼 내가 어떤 메시지를 고객한테 전달해야 고객이 관심을 가질 거냐.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해서 고객이 관심을 가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 상품에 대한 고객의 특성은 어떤 미디어를 이용하는 고객이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뭐 옛날로 따져보면 조선일보와 같은 사대일간지에 방문하는 고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벼룩시장 뭐 이런 데 방문하는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고가의 제품을 원하는 고객이 어디에 있을 거냐. 그 미디어를 이용하는 그에 따라서 다르겠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특정 미디어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고객의 특성이 있을 것이므로 그 고객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나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적절하게 합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작성해야 되겠죠. 무조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만 보여준다고 해도 고객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합한 메시지 전략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소재 크리에이티브를 해야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이 혹시 좀 빠릅니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자, 다음으로는 자, 경쟁사 차별화 전략. 뭐 너무 어떻게 보면 뭐 말 듣자마자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 들죠. 네. 근데 경쟁사 차별화 전략이 또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이 또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동이 쉽잖아요. 이동이 쉬우니까 비교 검토가 매우 수월합니다. 비교 검토가 매우 수월한 게 디지털 환경이기 때문에 경쟁사 차별화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좀 잡혀져 있어야 여기는 이래서 구매를 한다라는 이유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콘텐츠 전략, 고객을 구매로 이끌기 위한 전략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네.